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새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전망에 따르면 미국 무역 정책의 급격한 이 변화로 인해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는 침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이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확실성은 투자에도 당연히 좋지 않고 또한 성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각국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무역 장벽을 높이는 대신 낮출 수 있도록 합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OECD는 2025년 이번 6월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25년, 26년 각각 3.1%, 3%로 예상을 했던 기존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된 거예요. 세계 경제가 작년에는 3.3% 성장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년에 3.3%에서 0.4% 하락한 2.9%,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2.1%에서 3월에 1.5%로 내린 데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1%로 내렸어요. 지난해 성장률 2.1%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2.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들은 5월의 관세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갈등 심화가 지금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무역 장벽이 지금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에서 15% 이상으로 상승을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 최고 수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금융 조건의 이 긴축이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또 투자와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무역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2025년에 3.6%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2024년 작년에 6.2%에서는 많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OECD는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지면 세계 경제 성장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또 각국 정부가 더욱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침체 전망의 근거를 보면 OECD는 올해 세계 경제가 리세션이라 그러죠. 이 침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성장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하락 요인 보면 미국의 고강도 관세의 정책, 이것이 지금 가장 크죠. 지금 시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 주가의 등락이 지금 아주 출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관세 정책과 또 이에 따른 무역 장벽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금융 여건이 점점 악화하고 기업과 소비자 심리도 함께 약화되고 있어요. 정책 불확실성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속될 경우 당연히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OECD는 올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것이라고 명확히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고 무역전쟁 등의 이 리스크가 지속이 될 경우 성장 전망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올해와 내년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을 했는데 이것은 저성장 국면임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침체로 분류되는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장률 저조와 무역 감소는 소득 감소와 일자리 증가 둔화를 또 초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백악관 임기 동안 핵심 정책이었던 관세 이 공세는
법적 문제와 세계 각국과의 지속적인 무역 협상 속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계속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는 일부 새로운 부문별 관세가 이미 시행되었고 이러한 희소 현상으로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경제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 불확실성 확대, 또 순이민 감소, 그리고 연방 인력 감축의 결과로 2024년 2.8%에서 크게 둔화돼요. OECD의 이전 전망치 2.2%보다도 지금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3월에 전망한 2.2%에서 1.6%로 다시 하향 조정해서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미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올해 3.2%로 예상이 돼서 미 연준 이사회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하향 조정은 세계 경제, 또 글로벌 시장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전 세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성장세의 둔화는 세계 최대 수입국의 이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교역국들, 특히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이런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또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 의사 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성장률 하락은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이 가해져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도 동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성장 둔화와 금리 정책 변화는 글로벌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달러 약세가 나타날 경우 신흥국 통화가 또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자본 유출입의 이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소비, 투자 증가가 대외 수요 감소로 상쇄가 돼서 성장률이 3월에 1.1%보다 0.4% 낮은 0.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일본은 성장률 상당히 떨어지죠. 0.7%. 중국은 관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은 재정 부양책이 이것을 일부 완화해서 지난해는 5%였는데 올해는 4.7%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26년에는 4.3%로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구조적 둔화와 무역 갈등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또 유로존은 25년과 26년의 성장률은 각각 1%, 1.2%로 에너지 가격 하락과 금융 조건 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 위축되었는데 이것은 기업들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이 무역 불균형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이것은 이미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 국가죠. 멕시코, 캐나다는 무역 타격에 특히 취약합니다. 올해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는 멕시코 경제가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에 캐나다 경제는 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가 세계 경제 둔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이 불확실성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은 아마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